새해도 되고 해서 이렇게 식혜 만들어서 음료로 드시면 손님 오셨을 때 내놓아도 좋고, 꼭 뭐 명절 때 아니더라도 겨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차갑게 해서 먹으면 참 좋더라고요. 엿기름물을 걸러줄 건데요. 이게 엿기름물은 식혜는 걸러서 맑은 물로 해야 식혜가 깔끔하니 좋아서 걸러줄 거예요. 마른 엿기름 가루라서 좀 불려줘야 돼요. 이렇게 한 30분 동안 불려놨다가 조물조물 이게 할 겁니다. 자, 이제 충분히 엿기름이 불었으니까 이걸 조물조물 해야 돼요. 이거 채는 고운 채예요. 고운 채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배주머니로 주머니에다 넣고서 조물조물 하셔도 돼요. 엿기름에 들어있는 이 양분을 다 조물조물해서 다 빼내야 돼요. 그물로 밥을 삭힐 거라서. 이 엿기름이 뭐야? 엿기름? 이게 보리를 싹을 낸 거야. 싹 낸 거. 그게 메가라고 하지? 참 많이 들어가. 장에도 들어가고, 장 담을 때, 고추장 담을 때, 막장 담을 때, 막장은 아니구나 참. 다 사용하지. 엿기름 많이 들어가지. 조청만 만들 때. 그래서 꼭 짜고서 맑은 물 나올 때까지. 저처럼 이렇게 고운 체에다 하셔도 되고, 주머니에 넣고서 여기서 조물조물 해서 하셔도 돼요. 이건 또 딸고, 다시 또 물을 또 붓고. 저희는 이 물을 4리터를 해놨어요. 밥솥이 들어가는 그 양만큼 이 물을 준비해 놓고 하시면 돼요. 저희는 좀 밥통이 커서 4리터로 하는데, 보통 가정에서 그 밥솥이 작으면은 이게 작잖아요. 그러면은 밥 양도 줄이고 이 엿기름 들어가는 양도 줄여서 하시면 돼요. 계산해서. 저희는 물 4리터에 엿기름을 150g 썼거든요. 이제 맑은 물이 나왔네요. 3번, 4번에 걸쳐서 하니까 물이 이게 맑은 차네요. 이럴 때까지 걸러야 이게 아깝지가 않아요. 4번? 4번 걸쳐. 1리터씩 하면 되겠다 그럼. 4리터니까. 그렇지. 밥솥이 작으면 4리터가 안 들어가지. 한 2리터나 3리터 들어가겠지. 걸러놓은 엿기름물을 다시 한번 체에다가 이렇게 받쳐줘요. 그렇게 해서 가라앉힐 거라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버려요. 이렇게 받쳐놓은 엿기름물은 한 4~5시간이면 가라앉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이 밤이라서 밤 10시가 넘어서 밤새 그냥 놔둘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밥해서 식혜를 앉힐 겁니다. 4~5시간만 이렇게 앉히셔도 돼요. 자, 오늘 과정은 여기까지. 어젯밤에 이 엿기름을 걸러서 해놓은 게 아침이 되니까 이렇게 맑게 가라앉았네요. 이렇게 5시간만 되면 이렇게 가라앉아요. 식혜는 이렇게 맑은 우인물로 해야 깔끔하니 맛도 있습니다. 쌀을 600g 밥을 지어놨어요. 이게 고슬고슬하게, 식혜 밥은 고슬고슬하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삭혀줄 겁니다. 이제 걸러놓은 엿기름물에. 이제 여기다 붓기만 하면 됩니다. 약간 꼬두밥이라는 소리지? 그렇지, 약간. 그렇다고 꼬두밥은 아니고 약간 꼬두밥. 약간. 그렇지. 이렇게 됐다.
이게 조금 여기는 이게 가루가 했는데 이건 이따 가라앉은 다음에 조금 더 버도 돼요. 삭히는 동안에. 이렇게 해서 수저로 살살 막 젓지 말고요. 그래야 이게 막 젓으면 또 파풀이 으깨져서 깔끔하지 않으니까 살살. 이렇게 해서 보온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6시간에서 7시간 뒤에야 삭더라고요. 근데 요즘 압력밥솥은, 압력 전기밥솥은 한 5시간? 5-6시간 되면 다 삭아요. 밥솥에 따라 삭는 거,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밥알이 한 19개 이렇게 동동 떠오르면 다 삭은 겁니다. 자, 이제 보온으로 삭힐 겁니다. 가라앉은 이 엿기름의 앙금은 버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삭히는 역할은 보리 그 싹이 다 그 역할을 하거든요. 이 앙금은 보리가루예요. 싹이 아닌 보리가루. 그래서 그 보리가루는 쓴맛이 난다고 옛날 어르신들은 이걸 다 버렸어요. 이건 사용 안 한다고. 삭히는 역할은 그 보리싹이 다 해서 주물러서 그 보리싹의 맛은 다 우러났기 때문에 이 굳이 앙금 이 보리가루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버립니다. 보온에서 삭힌 지가 7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잘 삭았나 봅시다. 동동 밥알이 잘 떠올랐네요. 이렇게 잘 삭았네요. 밥풀이 없어. 다 삭았어. 이렇게 이 정도로 떴으면 다 잘 삭은 거예요. 근데 밥알을 이렇게 밀어보면 이렇게 또로로 말리면 이게 잘 삭은 거예요. 이렇게 말리면. 잘 안 삭으면 이렇게 말리지를 않아요. 미끄럽지. 미끌미끌하지. 그래서 이제 끓이면 됩니다. 이제 이 밥알이 지금은 이렇게 동동 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밥알이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이게 식혜를 손님상에 낼 때 밥알이 안 떠 있으면은 이렇게 생기면은 이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밥알이 동동 뜬 식혜를 내려면 지금 끓이기 전에 끓이면 안 돼요. 이게 끓이기 전에 이 밥알을 건져서 이 차가운 물에 이 밥알에 있는 당분을 빼요. 밥알에 있는 당분을 빼서 이 그릇에다가니 이렇게 놓고서 여기다 차가운 물을 조금 부어서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 넣고서 조금씩 요 정도씩 띄우면 동동 떠요. 안 가라앉고 이 밥알에 당분이 빠져서. 그래서 끓이기 전에 이걸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아주 이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끓여줄 겁니다. 이 냄비에 삭혀놓은 식혜를 붓고서 생강을 이때 생강을 넣어줍니다. 저희는 이게 생강청 담은 편의로 썰어 놓은 생강청이 있어서 이걸 사용하는데요. 이거 없으시면 일반 생강을 편으로 썰어서 한 서너 쪽 넣고서 끓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단맛을 꿀로 낼 거라서 이 팔팔 끓여서 식힌 다음에 꿀을 넣을 건데요. 설탕을 넣으실 때는 지금 2단계에서 설탕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단맛은 각자 그 취향에 맞게 좋아하시는 대로 좀 넣으시면 돼요. 이제 센 불로 팔팔 끓여줍니다. 생강 맛이 우러나야 해서 팔팔 한 5분간 끓여줘요.
이 거품은 걷어주고요. 중간 불로 줄이고서 5분이 지났어요. 이제 생강 맛이 다 이제 우러나서 그만 끓일 거예요. 네, 식혜는 다 완성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꿀을 넣어야 해서 이걸 차가웁게 식혀야 돼요. 지금 꿀 넣으면은 꿀 영양소가 파기돼서. 설탕을 넣으신 분은 그냥 이게 식혀서 드시면 되는 거지 그냥? 그렇지. 이제 끓일 때 설탕 넣고서 식혜를 차가웁게 식혀왔어요. 이 밥알이 다 가라앉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희는 꿀을 넣어줄 겁니다. 이 달기는 이게 드셔보시고서 이게 맞추시면 돼요. 저희는 이게 꿀 타기 전에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혜가 천연 소화제 역할도 하고 음료도 되지만 건강에도 좋으니까 너무 달지 않게 드셔봐가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새해도 되고 해서 이렇게 식혜 만들어서 음료로 드시면 손님 오셨을 때 내놓아도 좋고 꼭 뭐 명절 때 아니더라도 겨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차갑게 해서 먹으면 참 좋더라고요. 좀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이거 밥솥이 다 하는 거니까 한번 식혜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